혹시 우리가 투자에 대해 가졌던 생각들, 어쩌면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기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지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장을 이기겠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품어봤던 야심이죠. 그런데 정말 그게 우리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 투자의 본질을 제대로 알려면요. 우리가 지금 어떤 경기장에서 어떤 규칙으로 뛰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게임이 있거든요. 찰스 앨리스라는 사람이 투자를 테니스에 비유했는데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프로 선수들의 경기는 정말 화려하죠. 멋진 공격으로 점수를 따내는 경기, 바로 승자의 게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친구들이랑 치는 동네 테니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긴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누가 더 잘 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실수를 덜 해서 이기는 게임. 그걸 바로 패자의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하게 와닿아요. 승자의 게임에선 80%의 점수가 공격 성공으로 결정돼요. 하지만 우리가 참여하는 패자의 게임에서는 80%의 점수가 상대방의 실수, 그러니까 상대가 공을 네트에 받거나 코트 밖으로 쳐내면서 결정됩니다. 내가 막 엄청난 공격을 성공시키는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가 무너질 기다리는 게임이죠. 그리고 슬프게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투자의 현실입니다. 한때는 시장에도 승자의 게임이 존재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 대부분에게 투자는 그저 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패자의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왜 시장을 이기려는 우리의 그 모든 노력이 부질없어졌을까요? 이제 그 좀 차가운 현실을 숫자로 직접 마주해 볼 시간입니다. 98%. 이게 뭐냐면요. 지금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98%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 집단, 즉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거래라는 뜻입니다. 거의 전부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아마추어가 어쩌다 프로랑 한판 붙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장엔 온통 프로들 뿐이고 그 프로들이 서로를 상대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 그냥 시장 그 자체인 셈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시장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덤비는 순간 보이지 않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높은 운용 보수 있죠? 사고 팔 때마다 드는 거래 비용에 세금까지. 이 모든 족쇄를 발에 차고 시장보다 더 잘 달리겠다는 건 솔직히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시장이라는 저 바깥의 적보다 더 무서운 상대가 있을 수도 모릅니다. 우리를 결국 지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한테는요, 과잉 확신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남들보다 좀 똑똑하지, 나한테는 뭔가 특별한 정보가 있어, 이렇게 믿어버리는 경향요. 그리고 바로 이 위험한 착각이 우리를 계속해서 불필요하고 돈만 깨지는 잦은 거래로 이끌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는 손실 회피라는 아주 강력한 감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00만 원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 잃었을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끼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죠? 바로 이 공포 때문에 결국 시장이 무너질 때 정말 최악의 타이밍에 모든 걸 던져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찰스 앨리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투자가 재미있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아마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도박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떠세요? 뭔가 짜릿함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지는 게임에 발을 들인 걸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런 감정적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가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수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왜 지지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지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이 공식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손실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뺄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잃어버린 걸 다시 되찾으려면 잃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냥 수학적인 팩트예요. 이 표를 보면 정말 좀 아찔해져요. 보세요. 25% 손실을 보면 이걸 만회하려면 33% 수익을 내야 해요. 근데 만약에 계좌가 반토막, 그러니까 50% 손실이 났다? 그럼 원금을 회복하는 데만 100% 수익률이 필요해요. 자산을 2배로 불려야 겨우 본전이라는 거죠.
정말 한 번의 큰 실수가 얼마나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남기는지 숫자가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패자의 게임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줄 아주 단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투자 정책 방침서라는 걸 미리 써두는 거예요. 이건 시장으로부터 내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흥분한 나 자신으로부터 내 돈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헌법 같은 겁니다. 시장이 공포랑 탐욕으로 미쳐 돌아갈 때 감정에 휩싸인 내가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최후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그리고 이 게임을 가장 현명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이기려는 욕심 자체를 내려놓는 겁니다. 시장 전체를 아주 적은 비용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거죠. 이건 시장을 이기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는 대신에 시장 전체의 지혜에 조용히 올라타는 어쩌면 가장 논리적이고 겸손한 방법일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쩌면 투자의 성공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쫓았던 건 사실 신기루가 아니었을까요? 진정한 투자의 성공이라는 건요, 급등주를 딱 맞췄을 때 그 짜릿한 쾌감이 아닐 거예요. 시장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가 세운 원칙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그 과정에서 오는 아주 조용한 마음의 평화. 아마 그런 게 아닐까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요, 막 화려한 위닝샷을 날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대가 실수할 때까지 끈질기게 궁을 넘기는 거죠. 그렇게 이 지루하고 힘든 게임의 코트 위에서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이 패자의 게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승리일 겁니다.